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법률과 실무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원스톱 부동산 소장 정성윤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장의 현금 청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은 오르지 않고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버티기 힘드네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전세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재개발 조합원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내 집을 새 아파트로 바꿔볼 꿈을 안고 재개발에 참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억 원대의 추가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분양 신청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자로 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 고정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 혹은 다주택 중과세 부담으로 인해 분양을 포기하는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즉, 현금 청산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은 단순히 집을 넘기고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상금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보상금을 다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사업이 늦어져 돈이 늦게 들어올 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대법원 판례와 공익사업법을 토대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보상금 산정 시점. 언제 시세를 기준으로 할까요? 재개발 현금 청산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보상금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금은 어느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분양신청 마감일 당시 내 집의 시세가 2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4억 원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만약 2017년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준다면 청산자는 사실상 절반의 가치를 잃는 셈이 됩니다. 첫째, 조합과의 협의 실패 후 소송으로 간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6 두사만 9679는 현금 청산자가 조합과 협의하지 못해 법원으로 가는 경우 재판으로 보상금이 확정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업이 지연되어 집값이 올랐다면 그 오른 만큼의 보상도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금 청산자의 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판례로 조합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만 덥석 받지 말고 반드시 현 시세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수용재결이 내려진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즉, 수용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법원 판결과 달리 재결 당시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송으로 간 경우 판결 확정 시점의 시가이며 수용재결로 간 경우 재결 시점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소송 절차인지 수용재결 절차인지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모든 보상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 많은 분들이 보상 협의가 끝났으니 이제 집을 비워야겠구나 하고 성급히 짐을 싸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법적으로는 조합이 현금 청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집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조합이 토지 보상금만 공탁하고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금 청산자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경우에는 집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부당이득 월세 상당액을 조합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보상금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집값만이 아니라 주거이전비는 거주연수에 따라 지급되며 생활안정지원 성격이고 이주정착금은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금이며 이사비는 이삿짐 운반 비용입니다. 이 모든 금액이 지급되어야만 집을 비워줄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조합이 서류 제출이나 이주 독촉을 해도 보상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 청산자가 불리하게 쫓겨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3.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손해금은 하나만 선택.
재개발 사업은 늘 계획보다 늦어집니다. 그만큼 보상금 지급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청산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연 손해금은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만큼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손해배상이며, 지연 가산금은 조합이 법정 기한 내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정 가산 보상금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9두 46,411은 이 두 제도가 별개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기간에 대해 둘 다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현금 청산자는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이율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소송 절차가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지연 가산금은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송 여부, 지급 지연 기간, 금액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금 청산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 보상금 산정 시점은 소송은 판결 확정 시점의 시가이며 수용 재결은 재결 시점의 시가입니다. 이때의 시가는 청산 감정을 받은 감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명도 의무 발생 시점. 보상금에는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 이사비를 포함하여 지급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지연 보상 선택. 지연 손해금과 지연 가산금은 중복 불가하며 상황에 맞게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불황 속 현금 청산은 법으로 권리를 지켜라입니다. 요즘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 현금 청산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자금 부담으로 분양 신청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판례는 현금 청산자의 권리를 분명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보상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지 여부, 지연된 보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알기만 해도 억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말만 믿고 성급히 움직이지 마시고 판례와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내 권리를 지키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현금 청산자의 주변에 변호사, 감정평가사의 자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안전하고 현명한 청산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